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두 분이 참 좋아요. 웃기만 하면 돼.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 설명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웃기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 보니까 장마 피해가, 그래도 서울은 이번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 굉장히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전에 각 부처 지자체에 전달한 호우 대비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거 봤어요. 16글자. 혹시 이거 띄워줄 수 있어요? 그 제작진께서 이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로 나왔는데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끝!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시가 아니죠. 이건 항상 있는 얘기거든요. 예. 실제로 대통령 지시 정되려고 그러면 더 구체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당연하죠. 비 오면 비 대책, 장마철이면 장마 대책, 눈 오면 폭설 대책. 예. 그 얘기 당연히 하는 거니까 만약에 대통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어떤 곳에서 무슨 물자를 투과해라, 인력을 넣어라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순방 전에 지금 한 건 맞습니다. 뭐 의미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안 했던 거를 밑에 부처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물어보죠. 장만대요. 이렇게 밑에 쫄뱅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부하가 참모가 대책 세워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이제 여러 방송을 나가면은 라디오 특히 네. 이제 각 여기저기서 뭐 긴급 재난 문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산림청에서도 오고 기상청에서도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난 시기가 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뭐 이제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이제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어요. 오늘부터 언제 어디에서 비가 얼마 정도가 올 예정이 오니 특히 이런 데서는 해달라라는 거를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이게 첫 번째 면피용이구나. 이게 지금 최상병이 지금 이 전국 특검 전국의 나비 효과도 사실은 지난해 7월에 폭우가 왔는데 제대로 오송 참산하고 막 사람들 죽고 이거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해가지고 그거 해병대 또 무리하게 투입했다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 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 나는 이미 다 지시했어. 밑에 애들이 말을 안 들은 거야. 만약에 내 잘못은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라는 거를 순방 나가기 전에 지금 또 비 올 것 같으니까 면피용으로 하나 딱 던진 거고. 예. 또 하나는 도대체 용산 직원들은 뭐 하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빠가지고 못하면은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여가지고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용산의 일이잖아요. 네. 지금 궁중 암투하느라고 지금 모든 신경이 거기다 쏠려 있는 거야.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아니 이렇게 무능해? 네. 아니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 사실은 뭐 문구 하나를 다 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예, 얘기하면은 그렇죠. 예. 그럼 밑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만들어주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이 그 월급 받는 이 존재 목적이라고. 예. 왜 안 해 이거를? 그러니까. 와 레임덕에 전 진짜 답답해요. 심각한 레임덕. 우리 이제 라디오 내가 보기에는 괜히 또 여기다가 살 붙였다가 이거 누가 붙였어? 요거도 그럼에도 왜 쉽지도 않은 불구하고 일 했어. 이럴까 우리가 봐. 아까 김준일 우리 평론가가 그 네. 말씀하셨는데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정말 그 길게 읽어야 됩니다. 그 행하고, 재난 문자, 충북, 오송, 충남 어디 뭐 네. 안 그걸 다 읽어야 돼요. 네. 우리조차도. 네. 왜냐하면 그 재난 지역이 어디냐는 최소한 구체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되죠. 라디오 하다가 비 많이 와요. 조심하이소. 끝납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못합니까? 예. 재난 문자라는 거는 재난 방송이라는 거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너무나 안타깝다 16자밖에 그러니까. 없다. 저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 예. 이건 하나만한 지시죠. 이거는 그냥 밥 먹어라라는 거 지시 똑같아. 배고프면 밥 먹어라. 그러니까. 눈 오면 눈 치워라. 예. 비 오면 비 맞지 마라. 예. 우산 쓰라. 예. 이 얘기가
대통령 지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애정이 있나? 우리 국민들의 그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정말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 저 소방대원의 그러니까요.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막 그 비 피해서 나오시는 어르신 사진 보니까 아이고 또 체육관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저 같은 사람도 드는데 하와이에선 그런 생각이 안 나겠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임성근 사단장 문제 우리 바로 들어가야 네. 되는데 야 이거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본인은 일체 부인을 하고 있고 막 지금 거의 기자들이 사실 확인이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어찌됐든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된 파일이 나온 겁니다. VIP가 등장했어요. 사실 그 자기가 사표 내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사표를 안 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표를 안 낸 거죠. 홀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이거 뭔가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전만 해도 비슷한 증거만 나와도 이게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디지털 증거들이 많다고 보니까 얼굴이 튀어나와도 아니라고 우깁니다. 얼굴이 나와가지고 뭐 침도 뱉고 막 이러는데도 이게 아니다 안 받았니 뭐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고 그게 뭐 명품이 아니니 뭐 국고가 뭐 국고 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증거면 사실은 결정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탄핵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때 태블릿 PC 나왔을 때 사실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뭐 내용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냥 태블릿 PC가 있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뭐 이런 사진들 등등 뭐 그런 걸로 TV에서 보도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탄핵으로 가고 정권이 몰락하게 됐었는데 이 정도 목소리가 나왔으면 사실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이나 본인들의 해명을 우리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고 헛소리하지 말라라고 하고 특히 지금 얘기는 VIP가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병대 사령. 근데 저도 군에 오래 근무를 했고 네. 누가 사단장이나 사령관한테 VIP를 합니까? 큰일 날 소리거든요. 네. VIP는 거의 고유명사예요. 예. 몰라 이게 이 사람이 뭐 민간인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이 사람 대통령실하고 많이 접촉하는 사람일수록 V라고 하고 그렇죠. 옛날에 블루하우스라고 했습니다. 블루- BH라고 했어요. BH. 블루하우스. 예. 그러니까 VIP. 예. 그 딱 용어예요. 용어인데 VIP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게 자체가 매우 중요한 얘기고 이전에 이종호 모른다는 얘기까지 다 합쳐보면 이거는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끝까지 지금 부인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조국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김기현 네. 사령관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김기현 사령관 변호인은 해병대 사령관을 누가 VIP라고 합니까? 누가 그러니까요. 안 믿을 거다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이제 VIP가 영어 문자 그대로 하면은 베리 임포턴트 퍼슨. 저한테 베리 임포턴트는 장윤선이고 이제 박지훈이고 박지훈이고,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1월 15일에 처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냈을 때 그래요. 그때 거기에 이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동훈한테 이제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V하고 예. V하고 V. V 한자로 한글로 V라고 V. 썼어. 예. V하고 예. 통화를 하든지 예. 만나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그 V가 뭐예요? 옛날 뭐 드라마 V는 아니잖아. 이거 먹는 그 V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VIP겠지 당연히. 예. 뭐 이거 세상 이건 문해력 테스트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 너무 시험을 많이 봐. 청취력 테스트하고 하고. 문해력 뭡니까, 테스트하고 이게? 뭐 이렇게 되게 많아. 많아.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해. 근데 진짜 저도 한 뭐 25년 가까이 이제 언론계에 있었고 그런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해병대 사령관이 V다. V라고 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고 예. 또 하나 이제 시점 가지고 지금 뭐 물고 늘어지는데 맞아요. 8월 9일이 이제 요 문자 그러니까 3월 4일 거 빼고 올해 네. 3월 4일 거 빼고 8월 9일에 이 문자잖아요. 네. 자, 이거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문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공익제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고 네. 하니까 이종호 씨가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그 이종호 씨가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뭐 지랄들을 하네 나 이거 보기에 그걸로 추정돼. 예. 자 보십시오. 나는 들었는 줄 알았네. 그냥 입에서 착 붙잖아. 안 봐도 네, 나 안 딱 봐도 보이더라고. 비디오야. 안 봐도 예. 비디오야. 자 나 그런데 확인했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네. 8월 9일이잖아요. 네. 자, 이게 되게 날짜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8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정훈이 기자회견을 다 모인 데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최상병 사건은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VIP가 개입을 했다라는 게 아직 떠오르지 않았던 네. 때예요. 네. 근데 이들은 이미 VIP가 개입한 거를 알고서 알고 서로 있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박정훈이 실제 언론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는 8월 이틀 뒤인 8월 11일에 KBS의 사사건 건. 맞습니다. 그때 이재석 진행자가 예.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예. 네, 저기 딴 데가 딴 데가 있죠. 있어요. 예. 자, 그 8월 11일이에요. 이틀 예. 뒤에고요. 아주 결정적으로 딱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확실하게 이제 VIP가 개입했다라고 나오는 게 경로설 소위 말해서 네. 이게 8월 27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와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VIP가 개입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들은 알았냐고. 이거는 이미 이거에 그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아주 간접적인 하지만 강력한 정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는 조국 대표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줬는데 이종호 씨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VIP하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여기서 그거는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내년에 발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네. 그런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별 4개는 해병대 사령관이 만들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사실 좀 군대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이제 사성 장군이고 삼성 장군이 있습니다. 네네.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이 돼 있어요. 예. 해군 참모총장은 아시다시피 사성 장군이죠. 예. 근데 해병대 사령관은 삼성이 예. 합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 참모총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삼성이라서. 네, 삼성까지 끝나는 거예요. 네. 사령관. 해병대. 해병대예요. 해군하고 해병대는 다르다고 봐요. 같은 군이긴 하지만 네. 해군 안에 있는 해병대고 독자적인 조직으로 봅니다. 네. 상륙하고 이런 네. 담당하는 부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아요. 해병대에서 가장 잘 나가면 삼성까지 가는구나. 김기한 정도까지 가는구나. 네네. 되는데 예외적으로 예컨대 해군 참모총장 아니면 뭐 합참의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연합사 부사령관이라든지 사성장군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거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 지금 말했다시피 정권이나 대통령 이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예. 애들이 뭔데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삼성 사성 얘기를 합니까? 예.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누가 봐더라도 임성근은 끝나는 위치가 삼성 정도예요. 예. 예컨대 법무관이 제일 높은 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별 하나예요. 별 하나. 지금 준장. 준장. 근데 내가 나한테 너 별 4개 만들어줄게 이러면 예. 안 되는 얘기인데 예. 그럼 그 윗선에서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모르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면 결국은 뭔가 구체적인 얘기 아니면 최소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고 사성장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지금 시기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게 거짓된 어떤 내용이다. 아니면 뭐 읽어줬다고 불러주고 예. 뭐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뭐 이게 근데 대화의 맥락을 뭐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게 뭘 읽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톡방의 내용을 읽어주었다. 이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에요. 않고.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종호 씨가 얘기한 게 2023년 8월 9일인데 2024년 그 올해 4월 23일 이후에 서울경제에서 네.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네. 해병대에 실제로 사성 장군 추진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뭐 예언가네.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얘기한 예.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각별하거나 그럼 여기서 VIP는 김건희 여사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VIP 측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VIP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호하고 네. 이 사람 둘 관계는
관계성은 그게 없어 보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 그렇죠. 보도된 바에 드러난 건 따르면. 없죠. 근데 이종호랑 김건희 여사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지만 요거는 그냥 제 경험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주가 조작을 오늘 처음 하다 걸렸을까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경험적인 얘기예요. 음주운전하면 그 첫날 걸리나요? 하다가 아닙니다. 한 100번 하다가 한 번씩 걸립니다. 아, 그런 거예요? 통상 그래요. 통상 그래요. 통상. 그렇다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도이치모터스가 처음이었을까요? 이종호가? 아닐 겁니다.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범죄가 그렇구나. 범죄라는 거는 사실은 예. 하다가 하나 걸린 거예요. 또 말하는 얘기죠. 이거는 추측 부분이니까 뭐 저 고소하거나 뭐 하지 마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 여기만 했을까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종호랑 더 많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종호가 뭔가 약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종호가 부탁하면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 특검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조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전화를 막 건방지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기관 조사를 해야 돼. 왜 너 건방을 떠냐? 뭘 믿고 건방을 떠냐? 네가 뭔데? 네. 이게 조사할 부분 아닙니까? 이게 네. 수사의 단서 같은 거거든요. 이 공수처나 특검이나 수사기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관계로 확인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수사한 경험을 비춰 보면 한 번 하고 잡히는 경우는 아예 없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뭐 이제 박진 변호사가 잘 얘기를 해줬고 네. 일단은 이 해병대 사성장군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군대도 그렇고 모든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본인들의 이거를 직급 체계를 좀 변경시키고 싶어해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경찰이에요. 경찰은 경찰청장이 차관급입니다. 차관으로 이제 대우를 받아요. 근데 맨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들을 다 사실 차관급이라고 해요. 뭐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사실상 차관급이라면은 거기에는 검사장 수두룩한데 네. 경찰은 경찰의 수장이 차관인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경찰이 지난 한 30-40년 동안 로비를 했어요. 네. 정부를 상대로 이것 좀 해달라. 안 돼. 네. 안 되는 게 보통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제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보통인데 예. 뭘 알고 이들이 어떻게 알고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일반인들이 뭘 알고 갑자기 이런 거를 확실시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로 내부 정보를 들었거나 네. 추진하고 이들이 뭐 로비를 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고급 정보가 진짜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아주 V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허풍쟁이 가능성 없죠. 실제로 뭐 지금 얘기 그거거든요. 허세에다 허언을 부렸다.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아마 좀 더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 녹음이라는 것도 또 하나가 다가 아닙니다. 네. 당신들 여기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JTBC가 그래서 어제 보도했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나오죠. 최근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깊다라고 최근에도 말을 했다는 했고. 거예요. 네. 예. 그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 상황상 이종호라는 사람은 불분명하잖아요. 네. 임성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 나와서 예. 뻗어시 거짓말했어요. 이종호 모른다고 예. 골프 안 친다고 네. 거짓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허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안 맞습니다. 네. 상황상 허세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임성근 거예요. 사단장이 구명 로비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종호와는 일면식도 없다. 이것은 지난 그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회 때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 구명 로비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의 배경이 된 게 뭐냐면 본인이 사의 표명한 게 7월 28일인데 그러면 그때 로비를 했겠지. 한참 있다가 8월 9일 날 로비를 했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서 자기는 구명 로비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증거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냥 문자 내용 보면은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옛날 회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들의 A 씨가 네. 송 씨라고 이미 뭐 나온 적이 네, 있고 네, 그러는데 네. 송 씨가 나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 했다더라라고 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포워딩을 했거든. 막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송 씨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8월 9일에 내가 임성근을 내가 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 주장대로 하면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송모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할 거거든 뭐 이러거나 문장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피의자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번복을 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임성근의 딜레마가 뭐냐면 예. 번복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일단 이종호를 몰랐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알면 안 돼요. 이 기준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종을 일단 알면 안 돼. 알아도 알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몇 가지 바꿀 수 없는 어떤 증거 같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전제해 놓고 나머지만 변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거예요. 엉성하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 얘 말 자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얘기 듣는다 해가지고 임성근의 얘기가 믿음직하다. 또 이종호가 얘기가 뭐 믿고 뭐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둘 다 전화기를 따야 되는 상황이다. 전화기를 벌써 땄었어야 되는데 네. 뭐 땄으면 뭐 사실 금방 해결되죠. 전화기 땄었으면 끝날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공익 제보자가 이렇게 한두 개가 냈겠습니까? 더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아마 녹음이 돼 있을 거고 네. 분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시기를 봐서 덫이라고 말하면 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또 얘기를 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종호 씨가 임성근이 선거의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변호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 성근이 안 만났나? 선거의 너는 성근이를 임사장장 안 만났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이미 막역한 사이인 거라고 하긴 거의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일부러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조국 형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아닌데 제가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예, 근데 예. 남들한테 가세하려고 그 석희 형 이러다가 제가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손석희 형 형이라 안 합니다. 제가 형이라 하는 뭐 있으면 사장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래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예. 석희 형이라고 내가 조금 허세 부리다가 석희 형 기획에 들어가서 진짜 형이라 그랬냐고 네. 추궁당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허세일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허세 부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선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만약에 아무한테는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취재했는데 이종호 씨가 해병대 440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익제보자. 그 송모, 공익제보자 말고 그거 다 해병들이에요? 공익제보자는 훨씬 더 젊고 한참 젊지.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젊고 다 해병대. 그다음에 송모 씨는 494기다라는 것이고 임성근 사단장은 병이 아니어서 몇 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대를 따져 보니까 이종호 씨가 성근이 해도 돼요. 그 해병대 젊어. 그게 네. 있어요. 육군도 뭐 좀 그렇긴 해. 해병대 소속감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네들 기수입니다. 병사들. 네. 근데 병사 말고 간부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교도 있고 뭐 부사관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도 제가 겪은 바입니다. 저도 뭐 사실 이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나이대로 가요. 형, 네. 동생, 예. 선배, 예. 후배. 예. 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 병사가 건방지게 장교한테.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병이니까. 해병은 기수대로 가고 이 기수에 맞는 나이를 같이 보더라고요. 네. 그럼 이럴 때 따지면 임선거의, 선거의 네. 충분히 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을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수처가 이종호 씨 휴대폰을 빨리 가져가서 아니 진작에 그래서 이 수사가 필요한데 안 한 거잖아요. 못했거나 못했거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사실은 휴대전화만 확보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으니까 공수처가 알고서도 안 한 건지 뭐 시간이 미적된 건지 아니면은 뭐 좀 더 타이밍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이건 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느낌은 이래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단톡방 나왔을 때 네네. 그때 공수처 입장이 뭐였냐면 사인간에 대한 우리가 수사할 계획은 아직은 맞아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엔 공수처가 한참 달리다가 약간 윗선에서 약간의 압박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제가 이거는 뭐 약간 추론도 섞인 거지만은 예를 들면은 피의 사실 유출 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냐 그러면서 휴대폰 다 보겠다 뭐 이런 거는 언론 맞아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예, 그러니까 약간의 압박감을 느껴서 공수처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익제보자가 도저히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또 이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도 약간 그러니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네. 윗선에서의 생각과 실제 검사들 수사 공수처 검사들. 수사 검사들의 생각이나 속도가 조금 많이 차이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탁탁탁 나가서 우리가 봐도 이거는 요때 요거 해야지 딱 이런 게 그림이 보이잖아요. 네. 마지 못해서 지금 나오면 쫓아가고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더더욱 저는 이거를 보면서 빨리 특검해야 되겠다. 그럼 저는 이 생각은, 사실은 끝나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일반인이 이랬다고 해봐요. 예.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반인이 근데 어떤 영장 치는 거 아니에요? 영창이 문제면 이게 어떤 놈이 허세 부렸다고 하더라도 예, 허세 부렸더라도 문제 되는 거예요. 예. 예컨대 어떤 회사 아니면 예. 어떤 그 아주 작은 그 공공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장 이장인데 잘한다고 뻥치고 막 예. 그랬다 이래가 돈 왔다 이러면 이거 가만 놔둡니까?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 예. 거의 확실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부인하고 또 대통령실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 있죠. 특검해서 이거 더 이상 나올 수가 있나? 이 생각도 들어요. 다 나왔잖아. 거의 다 다 나왔잖아. 이게 더 이상 뭘 더 뭐가 나와요? 필요해? 예. 아니 전화기 통화한 거 나오니까 또 아니라 그래. 예. 아 대통령 직접 지 전화로 예. 사적 전화로 대통령 그 저기 국방부 장관 놀러 가 외국 가 있는데 전화했고 나왔잖아. 예. 그러니까 또 뭐 아니라고 뭐 날리고 딴소리 또 했었고. 예. 근데 이제는 와가지고 그 당시에 거론됐던 사람아가 선거이 내가 살려주고 사태 만료하고 다 얘기했잖아. 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실도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박준 변호사 큰일 났네. 네? 내가 했나 유포를 이거를? 내가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허위 사실 유포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건데 저는 주변에서 자꾸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오히려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라. 혹은 또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죠.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게 그렇게 아니라 하죠. 일단 막어. 이런 태도여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보기에 더 의혹이 증폭되는. 전 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법조인들은 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종호나 임성근의 대응 방식이 맞아요. 변동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은 놔두고 나머지를 변경해가지고 네. 자기를 변소하거나 변명을 하고 항변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보면 대통령실이나 지금 우리 문제는 지금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 외야 네. 포인트 맞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화내고 아니라고 하고 네. 전혀 다른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네. 법조인들의 대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 대처 자체가 더 저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월 30일을 전화한 건 맞다. 그렇지만 다른 뭐 전화였다. 네. 그 증거 밀고 이렇게 대응합니다. 네. 8월 2일 전화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전화기를 잊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정확 대항이에요. 있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걸 얘기하는 네. 게 맞거든요. 예. 이건 재판해 보면 알거든요.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야 피고인. 야 이거를 여기 피고인. 요거는 요거로 놔두고 나머지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조인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사실관계.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하는 방식 보면 예. 화만 내요. 아니라는데 계속 그러고 예.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고 예. 이 중대한 사건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렵다는 뭐 전화기를 잃어버렸는데 집에서 여사가 주웠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뭐 얘기하는 거고 그까지만 전화기를 누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쪽에 입증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이를테면 시기가 안 맞는다 이것도 지금 격파됐고 VIP가 뭐 김계환이다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 이제 격파가 됐는데 허언증도 뭐 가능성은 없진 않지만은 높지 않고 이게 실패한 로비의 가능성 뭐 로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임성근이 굉장히 저는 다양한 루트로 이거를 뚫으려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이 사람은 그냥 삼성 해병대 사령관이 예정됐던 사람이에요. 거의 정권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는 수단을 다 동원은 하려고 했을 테고 이종호 말고도 다른 데도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아니 당시에 누구죠? 박정훈 대령 김정민 후배도 변호사. 구명 로비를 했었고 그래서 맞아요. 박정훈 단장이 전화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 공익제보자고 그러니까 지난 3월 4일에 공익제보자고 이종호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걸 보면은 이종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돼 가지고 사표 낸다고 할 때 내라고 그럴 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이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실패한 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약에 내가 실패한 로비였으면은 내가 개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야, 그거 내가 알아봤는데 안 됐어. 야, 나 안 됐어. 야, 나랑 상관없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개입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루트를 통해서 임성근한테 구명이 들어갔고 지금 이 사달이 났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뭐 김계환 VIP는 또 드러났으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 이름 대고 이제 논점 이탈을 하고 판을 흐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네, 뭐 그리고 오히려 더 국민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간을 부리는 거거든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종호 씨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공수처가 조만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종호 전화 중에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 제가 보도가 됐는지를 몰라서. 경찰 얘기도 나왔던가요? 그렇죠. 경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내용은 이 해병대 건 관련된 특히 해병대 그 임성근이 구명 관련된 외압 부분이라면 다른 얘기들도 지금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인사의 승진 인사를 부탁을 했고 곧 연락이 올 거다. 그런데 결국 승진은 못했다. 이런 얘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대통령실하고 VIP 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해를 처벌하거나 처단을 하거나 이해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은 그러니까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천공 씨예요. 가만두면 안 되죠. 가만두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정권 초기부터 문제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누구보다 이 사람 먼저 조용히 시켜놨어야 돼요. 당신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제어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종호 씨도 민간인인데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니냐. 만약에 허언증이고 막 이렇게 대통령실을 뭐 주변에 VIP 내가 해줄게 이러고 팔고 다녔다. 대통령실 아니라도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다나 가만 안 놔두거든요. 맞잖아요. 죄를 팔아먹고. 나 잘 모르는데 왜 내 얘기하고 왜 다 가만 안 놔두죠. 그리고 대통령실 특징상 고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누구보다 반발짝 빠르게 하고 정강석까지 하는데 얘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까지 왔는데도 거짓말 말대로라면 영차 지금 허풍 떨고 거짓말하고 돌아 이게 지금 나온 것만 두 가지지 군인 인사 아니 경찰 인사 두 가지 다 한다는 다른 내용 녹음 자료도 있을 가능성 매우 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얘를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이종호 같은 사람을.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다. 이거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있어요. 요새는 폭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 문자가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외부로 알려진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기 때문이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요거는- 돌아다녀가지고 정리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좀 재구성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다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지난해 10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국힘이 이제 세게 막 폭망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김기현 체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막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네. 결국은 이제 용산에서 사실상 김기현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내세웠단 말이에요. 당에서 거의 이제 만장일치로 되기는 했지만은 네. 이거는 용산하고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아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인 12월 19일에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이제 그때 이미 11월 27일에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 아니야 서울의 소리 이제 보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는 다 김건희가 나오던 맞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그러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다. 12월 19일에 작년 12월 19일에 이렇게 되고 12월 26일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용산이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쟤 받겠다라는 거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 이미 언론들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걸로 기사를 다 쓰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겨레 보도와 뭐 이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일주일 만에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6일에 이제 취임을 했잖아. 그러면은 1월 초에 1월 3일에 야, 그만둬. 너 그냥 간두 임마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지금. 집에 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경로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작년 12월에 경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김건희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얘기를 이제 포문을 연 게 김경률이 1월 8일에 지금 그때 국힘 지지율이 엄청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도 이 6글자를 얘기를 못 하고 있다. 맞아. 김건희 리스크 이거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거를 맞아요.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러니까 1월 15일에 여사가 이제 사과를 그때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통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V 한번 만나보세요. 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자기는 중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틀 뒤에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뒤집어진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대통령도 화났을 거야. 막. 많이 속상했다. 많이 속상했다 뭐 하고 막 야 내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유아지에서도 보냈는데 바로 이거 등에 칼 꽂아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 그 17일날 그 얘기하고 18일 19일에 한동훈이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19일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렁주렁 한 바닥을 써라. 내가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써놓고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다음에 19일에 이제 그 문자가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화가 안 가라앉은 거지. 그래서 21일 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한동훈 찾아가서 야 너 그만두래. 그러니까 야 그런다고 그거를 채널 A를 통해서 다음날 폭로해버리잖아요. 22일 날 폭로하잖아요. 그리고 출근길에 얘기해버리잖아요. 또 이거는 한동훈이 폭로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채널 A가 단독 보도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제 또 용산은 또 경로하고 이거 지금 이 XX 뭐야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1월 23일에 소위 말해서 서천시장 가서 폴더 인상 봉합하고 열차 타고 같이 전용 열차 타고 올라오고 그리고 23일에 또 문자 가고 김건희 여사 문자 가고 25일에 또 문자가 마지막 문자가 가고 29일에 아침 먹으면서 봉합하고 그런 다음에 2월 7일에 KBS 대담하고 나와서 내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얘기를 하고 그 뒷단에 1월 22일에
이철규가 이거는 정치 공작입니다. 딱 하고 모두가 입을 다물게 되는 딱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드라마 같다. 듣다 보니까. 이거는 만들어야 돼 영화로. 나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로 넷플릭스 만든. 뭐 하는 거야? 돌풍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돌풍 말고. 돌풍 과해 또 내가 볼 때. 돌풍, 과해. 돌풍 아니라 김풍?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작년 말부터 이미 이 건으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미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지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이제 불을 부은 거지 그렇죠. 그게 도화설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근데 여기에 그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 들어보면 제일 적극적인 팀이 원희룡 후보팀 같아요. 네. 난 문자 이거 하나로 이번 그 전당대회 끝까지 간다. 그렇죠. 뭐 더 공개할 게 또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일단 이번에 전당대 룰 자체는 당원 8 네. 국민입니다. 민심입니다. 예. 결국 당원의 어떤 마음을 얻는 거고 예. 아마 원희룡 입장에서는 대세로 얻는 것 같아. 한동훈이 뭐 여론조사 붙여봐도 한동훈하고 누구 붙여도 다 한동훈이 엄청 압도적으로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원희룡이나 뭐 나경원이 누구 다 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윤심을 내가 얹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부분 한동훈이 잘못하고 있다. 이걸 부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희룡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토론회 부분도 그렇고 이런 문자가 공개되면 될수록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 한동훈 쪽으로 간다는 제 개인적 느낌일 수도 있긴 그러니까. 한데 근데 여론조사 보면 흔들림이 없죠. 지금. 거의 없어요. 여론조사. 네. 오늘 저희가 토마토 네. 조사했던 걸 보니까 네. 다 한동훈이 압도적이에요. 특히 더 압도적인 건 뭐냐면 네. 대구 경북가 압도적이에요. 아, 대구 경북에서. 그래서 백약이 무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까지 10며칠 남았거든요. 전당대 네, 23일이니까 10일 정도 남았죠. 네. 이거를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치부입니다. 그렇죠. 이거 대통령이 배우자가 왜 문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가 뭔데? 예. 문자를 합니까? 예. 댓글팀도 작동했다고 장해찬 예, 최고가 그 얘기를 하는 그 부분도 얘기해야 있죠. 돼요, 우리. 그 등등이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지니까 이기기 위해서 원희룡이나 다른 쪽에서 이런 것 계속 낼 건데 네. 이게 더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저는 안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친윤계가 막아서 사과를 못했다라는 게 또 진중권 교수가 또 여기 또 참전을 했잖아요. 내가 57분 동안. 이제 어떻게 그 된 얘기까지 거야? 같이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예. 김 여사의 문자물. 예. 정치 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여사. 그러니까 진중권이랑 통화한 거 57분 그 통화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빡쳤어. 예. 그리고 이제 예. 엄청 비판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센 보수긴 하지만은 완전 마라맛 매운맛 있잖아. 뉴데일리. 네. 전 조선일보 이제 그래. 주PD였던 류근일 칼럼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좌파와 소통 영부인 사고 벌써 세 번째 점점점 이게 남편 돕는 일인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세 번째라는 거야. 네. 진중권도 있지만 그 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예. 그리고 박재영 목사 예. 지금 좌파들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여자가 사고를 친다. 아니, 애국 보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다 외면하고 네, 지금 그래. 좌파들만 만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보수 진영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도 이미 인기가 낮으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어떻게 막을 거야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상황인데 지금 계속 사고가 나는 게 계속 좌파들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거야. 조선일보도 이렇게 사설을 쓸 정도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사설의 내용은 좌파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진중권하고 했으면 장관이나 뭐 이런 거 안 했겠냐라는 거 이거 걱정된다라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국정농단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으니 조선일보가 경고를 지금 세게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노골적인 이런 뉴델리 같은 데서는 그냥 야 좌파들 좀 야 애국 보수 만나라고 좀 우리가 지금 근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한 대목 읽어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언론인, 유튜버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이게 맞는 문제인 거죠. 거냐, 문제인 문제다. 거죠. 네. 이게 옳은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나? 네. 조선이 뭐 어느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보수 언론들이 네. 이거 다 데이터 쌓아놓고 있다고 취재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해서도 문자 통화 녹음 뭐 이런 걸 싹 다 언론사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C일보 예전에 박근혜 탄핵에 불을 도화선에 당긴 게 이제 JTBC가 했었던 태블릿이지만은 그거 시작한 데가 조선일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TV조선의 이진동 기자가 이제 지금은 이제 뉴스버스에 있지만은 그분하고 이제 김의겸 한겨레 김의겸 뭐 여기가 양쪽으로 맞아요. 좌우 합작이었어. 새는 좌우에 날개로 나는 거야. 바로 같이 들어갔거든. 조선은 그런데요, 진짜로 냉정하게 지금 데이터 다 쌓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중권 교수 얘기를 좀만 하자면은 진 교수는 뭐 저는 약간의 개인적 친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엄청 제가 친하진 않지만은 진 교수는 그냥 한동훈한테 세게 배팅을 했구나, 자존심을 했구나. 그런 걸. 자, 지난번에 원래 한판 승부 때 하차했잖아요. 원래는 그때 한판 승부 제작팀에 2달 전인가 3달 전에 내가 이제 다시 학계로 돌아가야 학교 복직할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날 뭐냐면은 한동훈 맞아요. 대가치 정치라는 요거를 이제 오랜만에 한동훈이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썸네일로 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완전 화를 낸 거예요. 야, 한동훈 이거 어쩌다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썸네일까지 뽑고 이재명이는 맨날 막말해도 왜 이걸 안 하고 하면서 CBS. 제작진한테 CBS 한판승부 제작진에 완전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나 이거 불공정하다 이 방송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하차해 버린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동훈한테 어쨌든 세게 배팅을 하고 있구나. 세게 배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라 정치를 하실 분은 아니니까 이분은 정치는 하실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진짜 싫어하고 민주당 싫어하고 뭐 싫어할 수도 있죠. 뭐 이분은 이제 조국 사태 겪으면서 본인이 막 교수직도 잃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항마로 한동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세게 배팅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다 한동훈 돕는 얘기잖아요. 내가 김건희 여사 57분 통화했더니 한동훈 말이 맞다. 주변에서 사과 긋고 말렸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랑 57분 통화한 내용을 까는 게 맞나요, 솔직히? 그렇죠. 안 이런 되죠. 식으로 그것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죽을 죄 지었다고 하고 끝내라. 둘이 동기거든. 서울대 파리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정의당 출신의 좌파 본인 아니 뭐 홍준표 시장에 따르면 얼지기 좌파 본인에 따르면은 진성 좌파 그러니까 보수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플레이어로 보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저는 이분은 평론가거나 저는 평론가예요. 저는 아니다. 관점은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는 거고 이분은 그냥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제일 오죽하면 어제 박성민 대표가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아니 전당대회에 나온 거는 저 4명인데 왜 진중권하고 홍준표가 제일 시끄럽냐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플레이어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뭐 지금 말했던 김준일, 박성민 이런 사람들은 그 속마음은 있겠죠. 그 드러내면 안 되는 드러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은 재산 이제 간전하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분화의 조짐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동훈 쪽, 그러니까 이 지금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싸움이 아니고 한동훈이냐 안 한동훈이냐 싸움 같아요. 한동훈이냐 비한동훈이냐 싸움 같아요. 한동훈이 이제 변수 상수가 됐고 거기에서 막는 방법인데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고 어떻게 나갈지 특히 김건희의 마음이 틀어진 부분들을 수습이 가능할지 특히 원희룡이 거기에 대한 어떤 총대를 메고 돌격대장을 할 수 있을지 요게 이제 지켜볼 포인트인데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금 23일이니까 만약에 내일 모레 한다 그러면 한동훈의 승리로 끝날 부분이고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지금 다 얘기되는 게 이게 민생하고 1도 관계 없지만 다 문제될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막 그 궁중 암투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 신성한 방송 시간에 얼마나 떠들고 제끼고 앉아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반복될 것이다.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기대할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음에 다시 공격하는 김건희 아니면 원희룡 쪽에 다음 공격수는 김건희 또 김건희 원희룡 쪽에서 내는 어떤 문자든지
건지 그 네. 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지지 않을 것이다. 예, 되게 센 걸 낼 거고요. 아, 또 방어하는 사람이 한동훈 플러스 쫄병 진중권 등등 네. 막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지 않을 거야 네. 라고 판단하는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후보 캠프 측에서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이슈를 꺼내거나 또 낼 것 같아요. 예, 반박에 나서거나 그러면 여기도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막장이네. 아니,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네. 그 친윤들이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네. 이제 문자 인사도 안 했다 그러지만은 여기 지금 강남 좌파다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있어요. 좌파 조언 그룹이 있었다라고 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제 뭐 네. 조언한 그 실체가 김경률 뭐 진중권 이런 사람들 다 그리고 좌파다. 또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한동훈이 금감원장 자리에 김경률 추천했다. 뭐 그쪽 한동훈 쪽에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맞아요. 부인하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좌파 아니야라고 이제 막 애국 보수들을 막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알고 보니 김건희가 다 지금 또 좌파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혼돈의 아놈인 건데 우리는 윤석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얘도 좌파랑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얘도 좌파랑 얘기하고 있고 와 이거 이분들이 지금 본질적으로 좌파가 이게 결국은 이념도 없고요. 네. 이해관계만 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친소관계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 같고 네. 이념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놀랍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추하죠. 추합니다. 많이 솔직히 추하다. 말해서. 그러니까 진짜 뭐 닭가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고 궁중암투의 예, 막장 드라마에 누가 아침에 댓글에 이런 거 썼더라고요. 아침 드라마 작가들 분발해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재밌다. 막 근데 이렇게 방금 가는 거예요. 전에 네. 김경률 패복 올라왔어. 아, 또 이거 드릴게요. 공격하네요. 네, 원희룡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기분 매우 더러우니 앞으로 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끝. 유치해도 못 보겠다 진짜. 뭡니까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방금 전에 원희룡 후보가 사천 댓글팀 김경률 의혹 사실이면 사퇴할 거냐라고 이제 이거 어쩌면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한동훈 씨 거짓말 공격수일 수 있어요. 공격 그러네. 중에 하나일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이걸 공격하려면 네. 원희룡 같은 성격이라면 매우 큰 증거들 뒤에 보유하면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공격 바로 하자마자 김경률이 더럽다고 대편을 네. 방어를 한 상황으로 보이고 어쨌든 우리가 더럽다. 씨. 그러니까. 장해찬도 아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댓글팀이라고는 안 하고 여론 조성팀 예. 뭐 이거에 했는데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해봐. 심지어 내가 그 콘텐츠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줬어. 그러니까 사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도 그 방송 나와서 했는데 한동훈이 커피 들고 맞아요. 그 던킨 도너츠 그 얘기를 여기 와서 했어요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가. 커피 들고 앞모습도 아니고 뒷모습을 찍어가지고 그거 동찰이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충분히 저는 네. 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분이 공직자였다라는 맞아요. 거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그렇죠. 현직 시절에 그게 문제인 사설로 거예요. 뭐 민간인 사설 경호 붙이는 것도 아니고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돈 없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돈으로 어떤 그러니까요. 비용을 썼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직선거법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뭐 선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자금이 이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니까 이거는 진짜 다 죽는. 제가 보기에는 꿀잼이긴 한데 양패구상, 동국의 여신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아까 말씀 조금 연결해 보면 공격을 계속하고 방어를 하는 게 이제 네. 한동훈 쪽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둘 다 되게 세게 공격하고 방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방어가 공격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면.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한동훈 캠프에서 그랬잖아요. 네. 누가 죽나 보자. 그래서 이 저는 게임은 누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다 다 죽어라고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더군다나 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최상병 특검이요. 이걸 누가 물 수도 있어요. 특히 한동훈 쪽에서 네. 안 되면 이거 물면 돼요. 그리고 야 이종호 이래 보면 완전 전세 역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정책 예, 예. 상상입니다. 이거는 예. 상상인데 공격을 계속 당하다가 방어할 방법 없으면 민주당 쪽에 이슈 갖고 와가지고 야당 이슈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 죽습니다. 그런 거 예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좀 심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부인 정치가 이렇게 활개를 치니까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기호하고 직천무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제가 상황인데. CBS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김건희 전당대회라고 이미 명명을 했습니다. 그거 좀 오래 하려면 좀 그런 말 조심하세요. 큰일 나. 오래 하려면 조심하세요. 곧 잘린다 또. 사실에 부합하잖아. 팩트에 고발당하면 부합하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측천무 전당대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여기가 아무리 보수 정당이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막 이해관계에 아주 그냥 정글 같은 정치다라고 했어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막장의 끝판왕들을 보는 것 같다. 이후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귀국 후에 제 2라운드. 아, 2라운드 벌어집니다. 2라운드 땡 이제 시작한다고 땡이고 하니까. 한동훈 어떤 카드를 들고 할까? 할까? 저는 왠지 민주당하고 손잡을 것 같아요. 아니 손잡아 주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손잡으면 자기가 되는 먼저 거니까. 손- 그러면 서희 정말 나락입니다. 사실상 개봉박두 수준으로까지 저는 그래 갈것 치닫는 같습니다. 막장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